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대규모 교육을 진행하면서 좋은 개발자를 육성하고 거기다 채용까지 갈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플랫폼 중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미국도 보면 다 이민자들이 그렇죠, 엔지니어인 거죠. 네.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형태의 사업이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만의 GPU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임직원 분들께 GPU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비용을 현저히 낮추어서 좀 더 쉽게 쓰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콘텐츠 코딩 관련해서 만들 때 한동안 기사도 그랬고 영상도 그랬고 다 저거였어요. 문과도 배울 수 있는 코딩. 네. 문과도 뭐 개발자가 될 수 있다. 그게 팍 식었습니다. 문과생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앨리스를 통해서 코딩을 배우신 분들이 벌써 30만 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길래 앨리스를 통해서 코딩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B2B, G 이렇게 두 개의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전공자 분들이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듣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어떤 정확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환경 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DT, DX 회사로 갈 거다. 디지털 기반의 회사가 될 거다. 첫 번째가 교육을 다 임직원들이 듣게끔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심화를 가고 싶으신 분은 뭐 프로젝트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모두가 이걸 한번 이해해보고 가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DT 관련 콘텐츠들 많이 만들었는데, DT를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DT를 활용해서 어떻게들 발전을 했나, 어떤 분들을 뭐 채용하면 되고 뭐 문화를 만들면 되고, 보통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코딩 교육까지들 30만 명이 들을 정도면 그들은 어떤 판단을 했길래 코딩을 배워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 디지털 기반 데이터 회사가 되면 일단 정보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은 효율이다 보니까 효율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랬을 때 데이터 기반의 결정 사항을 하면 모든 것들이 효율화 되겠죠. 그리고 자동화도 많이 시키고. 그거를 코딩을 직접 배우시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아이디어들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품 분석을 해야 되는 팀 같은 경우는 자동 크롤링 해서 매 주마다 돌고, 그 크롤링 한 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 목록과 내가 분석해야 되는 부분을 개발자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을 하셨죠. 네, 상품 MD 담당하시는 분. 앨리스 수업을 들으면 그게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죠. 모두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도 네. 모두가 시작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몇 분들이 과정을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면 이득을 보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거 듣는다고 다 된다고 절대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전공자 분들께서는 코딩 교육을 받으실 때 어느 수준으로 받게 되세요? 전공자랑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전공자처럼 기본기나 서비스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단 뭐 가장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도메인에서 풀고 싶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 과정이 가장 많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그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거기보다 더 한 단계 나가면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해보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앨리스 교육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분이 이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 뭐부터 배워서 어떤 단계로 가게 되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파이썬 기초를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을 하고요. 저희는 플랫폼에서 자동 채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 같았을 때는 IT 서적을 사면 거기에서 설치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인데, 저희는 문제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면서 자동 채점 보면서 내가 이걸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콘텐츠는 사실 유니크하죠. 그렇게 파이썬을 배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험도 봅니다.
아, 열의가 넘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나는 그냥 프로젝트 교육 과정부터 듣고 싶다 이런데 프로젝트 교육 과정은 사실 강사분도 계시고 해서 좀 비싼 교육 과정이거든요. 오프라인 비싼 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기본 지식을 일단 어느 정도 갖추고 왔다라는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플랫폼에서 이수율이라든지 뭐 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통과를 하시면 이 프로젝트 교육 과정으로 가는 거죠. 나는 다 아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시험만 보고 바로 그 교육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거는 기업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기존에는 수강 신청 베이스, 그러니까 학습자의 의사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을 운영하는 쪽에서 좀 평가를 통한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처음에 카이스트에서 채점으로 개발을 하신 거고 그리고 만드신 분들은 다 엄청난 전문가들인데 초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요 콘텐츠 어떻게 설계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공자들은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면 네. 뭐 다 나오기도 하고 그걸로 배울 수도 있고 네. 뭐 무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가 돈 주고 이걸 배울까? 왜 이게 정말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구몬학습 같은 것도 있듯이 체계적으로 나뉘어서 이게 풀어볼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가 그렇게 많진 않고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열의가 차서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와서 좀 더 고급 강의를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기업은 정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진행을 할 때도 있어서 기업의 상황, 팀의 상황, 조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 가장 강한 장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춤형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이제 파이썬 기초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어. 어떤 데는 막 3달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식을 플랫폼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를 인사팀, 뭐 교육팀이랑 계속 논의하면서 그걸 맞춤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 케이스들이 한 몇 개로 이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에 맞춰서 좀 더 상세하게 조율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쉬워서 알겠지라고 했는데 초반에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실습 플랫폼이니까 무조건 실습으로 해야 돼 네. 이런 고집이 좀 있었는데 아 정말 그냥 영상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기능을 추가한 게 퀴즈 그냥 간단하게 객관식 주관식 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된 거죠. 조금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 청운의 꿈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 직업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전공자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앨리스 트랙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월의 교육과정이라서 어디까지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로 가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분석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획자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개발자 되시는 분도 있고 그 개발자 중에서도 뭐 프런트 뭐 혹은 백엔드 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퍼센티지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도 놀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직무로 발전을 하는데 어떠한 개발자가 될 거라기보다는 이런 개발을 토대로 굉장히 다양한 직무로 뻗어 가시더라. 뭐 이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실 때 도전을 해서 직업을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두려움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라도 두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전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많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대기업 같은 곳들도 직무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짜리 트랙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쭉 가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때가 시작점입니다. 0을 만들기까지의 교육 과정인 거고요. 이거 0이 됐으니 이제 플러스 하는 거는 거기서 하셔야죠. 아 이게 이 후벼 파는 게요. 예를 들어 100에서 10도 아니고 0이군요. 0. 네.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게 0으로 만들어주는 정도다. 네.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도전도 신중히 하지만 도전할 수는 있다. 아까 플랫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플랫폼의 교육과정이라는 걸 좀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는 강사 한 분이 콘텐츠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질의응답도 답변하고 막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운영하시는 분은 그냥 강사분만 모셔오는. 근데 그런 운영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강의만 하시는 분, 콘텐츠만 만드시는 분, 답변만 하시는 분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한 분이 하실 수 없는 업무를 플랫폼을 통해서 다각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제자 하나 들여서 선생님이 쫙 다 가르쳐 주는 거밖에 없었다고 하면 코딩 교육 자체를 굉장히 전문화시켜서 플랫폼 하나에 담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자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교육자분들이 개발자로서의 삶이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교육자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쪽은 개발자로서 이제 성취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자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생활의 일부를 어떻게든 교육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나눈 거죠. 예를 들어 뭐 예술 뭐 이런 쪽이라고 하면은 현직에서 하시다가 이제는 나는 힘도 좀 떨어지고 후진 양성에 나서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후진 양성으로 가시고 이런 느낌인데 코딩 쪽은 혈기왕성하게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하셔야 되는 좀 그런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까지 각광받을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고급 개발자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인터뷰에서 홍삼 6년 기다리는데 우리는 막 6년도 안 기다려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은퇴하고 후배 양성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히나 코딩 쪽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분야다 보니까 실무 쪽에 계신 분이 교육을 안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겠군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예요. 교수님들도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니까 쉽지 않은 거고 산업에 계신 분들은 교육에 생각하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가려는 가치는 이런 분들의 짜투리 시간들을 최대한 플랫폼에 응집시켜서 제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앨리스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 거고 앨리스 스쿨 그다음에 또 앨리스 아카데미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실습 플랫폼이라는 코어 기능에 초중고를 위한 콘텐츠를 추가를 해서 초중고한테 선보이는 솔루션이 앨리스 스쿨이고 성인 콘텐츠를 입혀서 성인한테 주는 게 앨리스 아카데미고 결국은 엑셀 도구처럼 저희 실습 플랫폼이 하나의 도구로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이제 융합이 되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 세 개의 서비스가 있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취업인가요? 평가인가요? 하셨던데 그건 또 뭡니까? 일단 저희 사업 부문은 대학교 아니면 기업 이런 데다 하는 기업 교육이 한 큰 파트고요. 훈련 교육이 두 번째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부트캠프. 그래서 그 훈련 교육의 제일 중요한 지표는 취업률입니다. 근데 이런 취업을 하는 게 신입 개발자를 고용을 잘 안 해주시다 보니까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보면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앨리스 웍스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신입 개발자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게끔 검증을 하자. 부트캠프 뭐 이런 교육 과정, 훈련 교육 과정 중에 나오는 데이터를 리포트처럼 보여드리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해서 평가도 하실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취업으로 전환하게 도움을 드리자.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AI 관련해서 취업 어떻게 시켜주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앨리스 웍스에서는 채용 프로세스를 하면서 추후에는 채용을 하는데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AI 기능들을 개발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화상 면접 솔루션을 직접 개발을 했는데 면접 당시에 인터뷰를 했던 거를 텍스트 추출을 해서 뭐 분석하는 리포트를 만들어준다든지 면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효율화시키는 형태로 자동 리포트 뭐 생성 뭐 이런 다양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딩 교육 채점으로 시작하셔서 코딩 캠프,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쪽에 완전 채용 시장까지도 가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실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업의 사업에 DT, DX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실무 프로젝트까지 간 거고요. 훈련 교육의 끝은 취업인 거죠. 그래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인터랙티브한 실습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 채용에 이게 도움이 되는 형태까지 모든 서비스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에도 넣을 수 있죠. 학생 평가 이런 거. 네. 내신 할 때 항상 문제가 공정성 문제인데 AI로 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보다 이제 큰 꿈을 기자님께서 네. 네,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랑 네. 대화를 좀 한번 해보시고 네. 하나를 만드시고 나면 그 인접 지역으로 계속 뻗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거를 버티컬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주로 어떻게 의견 정치를 하시나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하니까 더 개발하자 이런 요구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객들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다른 회사보다 잘 받아들이시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형태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 보면 기업이 교육을 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네. 그러면은 사업이 훨씬 더 효율화되고 그 사업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까지 확장을 해서 뭐 GPU 뭐 데이터 클러스터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훈련 교육의 가장 사회적 가치는 뭐냐? 취업이다. 그러면 새로운 직무에 대한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일련의 솔루션을 다 만드는 거고 앨리스 웍스도 신입 개발자 분들께서 원하는 기업을 못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신입 개발자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을 또 가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앨리스 웍스에서 하고 싶은 부분은 좋은 개발 문화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도 소개해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구직자와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자를 채용할 수 있게끔 그 연결다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스타트업 커넥팅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좋은 개발 조직들을 소개하고 네. 저희가 배워가는 과정들을 기업에서도 평가할 수 있게끔 개발세발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홍보하고 그래서 그 둘 다를 각자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눠 보니까 앨리스라는 스타트업을 왜 그렇게 VC나 아니면은 그 스타트업 씬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 대표님을 주목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사업들 하나하나 인접 지역으로 이렇게 완결적으로 가시는 게 일론 머스크 같다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분야를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고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글로벌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시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관심 있게 보는 곳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규모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좋은 개발자를 육성하고 거기다 채용까지 갈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플랫폼 중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서 콘텐츠를 현지화해야 되고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한국에서 더 많은 좋은 개발 프로덕트들이 나오려면 더 좋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그런 엔지니어들을 국내에서도 찾아야겠지만 이제 뭐 미국도 보면 다 이민자들이 그렇죠, 엔지니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에서도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먼저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히 앨리스 솔루션을 어디 나라에 팔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진출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나라의 취업과 다 연계해갖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게임 개발사들이 베트남 엔지니어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기회들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중고용 AI 콘텐츠나 이런 게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선진국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다가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코딩 교육이라던가 DX 교육이 앨리스처럼 돼 있는 편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좀 잘 없어요? 국가마다 너무 다른데 굉장히 많은 시도들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칸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운영의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풀기가 뭐 쉽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차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엔 좀 더 나가실 인접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바라보는 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형태의 사업이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만의 GPU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필요하신 뭐 연구원이나 GPU가 필요한 임직원 분들께 GPU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당연히 비용 때문에 이걸 못 쓰시는데 그 비용을 현저히 낮춰서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되시는 겁니까? 기업에서 실무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석하거나 예측을 할 때 GPU를 쓰는 네. 거거든요. 그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솔루션이 올인원 플랫폼에 교육, 뭐 평가, 프로젝트, 경연대회 이렇게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에서 네. GPU를 쓰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보통 B2B로 하면 회사들이 안 갖추고 있어요? GPU를 활용해서 쓰는데 일단 비용이 되게 비싸고요. 그 GPU 활용이 쉽지 않고요. 그걸 좀 더 쉽게 쓰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제공해 주듯이 프로젝트를 할 때 기반되는 인프라까지 제공을 해 주신다 이렇게. 아,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빠르게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고 계시는군요. 다양한 거, 그러니까 요구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교육이라는 걸로만 처음에 앨리스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코딩 교육이라는 열풍이 끝나고 나면은 트렌드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 교육회사라고 하면 다른 교육으로 피보팅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네. 코딩 교육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DX 전체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DX 올인원 솔루션. 네. 와,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회사가 DX를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할 일이 있는 거고, 네. DX가 되고 나면 더 하실 일이 많겠군요. 그렇죠.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솔루션을 다 제공하는 게 목표고, 네. 그래서 좀 더 사회가 윤택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의 경험들이 있는데 소수민족으로 사는 그 서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한국이 좀 더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인재밖에 없는 이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는 네.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가 이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을 배운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운다, 혹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부해야 된다,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오늘 한 단계 제가 더 사고를 트인 것 같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마 보시는 저희 티타임즈 구독자님들도 우리 IT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방문을 해주셔서 얼마나 또 글로벌에서 성공을 거두고 계시는지 네. 꼭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